여러분, 이제 2차시 상담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셨나요? 원래 얼굴 보고 오리엔테이션은 뭐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노트북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심리 테스트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 3마리만 1, 2, 3이라고 해갖고 적어봅시다. 한 번에 하나씩 3마리의 동물, 각각의 동물의 좋은 점을 옆에 하나씩 적어봅니다. 1번의 동물의 좋은 점, 2번 동물의 좋은 점, 3번 동물의 좋은 점. 다 쓰셨나요? 쓰셨으면, 자, 첫 번째 동물은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동물. 세 번째는 원래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은 거 보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돼지라고 적었어요. 좋은 점은 잘 먹는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난 돼지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잘 먹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미지는 변화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이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힐링하면서 상담을 배울 수 있도록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동영상도 있으며 심리 테스트는 꼭 할 거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아를 잘 찾을 수 있고 참 재미있구나 라는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 그래서 이제 3 상담기간 이제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담기간은 내담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초보 상담자들은 실제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에 나가서 실제 상담을 경험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에서의 실습은 상담기관의 운영체제, 접수 면접에서부터 상담 종결까지 내담자를 다루는 방법, 상담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과정, 행정 업무의 처리 과정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상담 실무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상담기관의 종류는 PPT 보시면 첫 번째부터 대학 학생 상담센터,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 관련 상담센터, 사설민간 상담센터, 복지기관 상담센터, 직업빛 진로 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또 예시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학생 상담센터. 설린대학교에도 상담센터가 있겠죠, 아마.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 상담센터는 국내에 상담이 도입된 이후 상담 전문가들이 훈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상담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습 장소 또는 상담 수련 장소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학내 동료 및 이성과의 인간관계 문제, 대학생의 자기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신입생 및 재학생의 생활 실태와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연구, 학업 문제를 도와주는 학습 방법 훈련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원 졸업 후 상담 실제를 주로 실습하고 학습하는 인턴십 제도가 운영되어 있어 상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 전문가 양성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확대로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일반 성인까지 청소년 상담실을 찾고 있어 다양한 문제와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상담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맺으면서 활동해야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 관련 상담센터. 최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부 사회기관에서 설립, 운영되어 오던 여성 관련 상담기관들이 국가의 지원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담기관은 성폭력 상담센터, 가정폭력 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긴급상담 1366이 설립되어 여성 위기 상담을 실시하거나 내담자의 요구에 맞춰 상담기관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자원봉사나 또는 상담 실습을 통해 여성 상담센터의 운영과 여성 관련 상담 문제를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여성 상담 분야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비, 가해자 상담 등 상담 전문가가 개입해야 할 영역들이 많아 앞으로 중요한 상담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 상담에 관심을 가진 전문 상담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대구의 여성회관의 해밀센터라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전문 상담사로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곳에 보면 아이들도 부모와 같이 가해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실수는 쉼터입니다. 그쪽에서는 아이들한테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걸로 치유를 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예술치료나 부모 교육을 실시해서 6개월 동안 쉼터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성폭력 시설도 있고 가정폭력 시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설민간 상담센터. 국가 또는 공공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사설민간 상담센터는 일반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담비가 조금 금액이 있어서 문턱이 아직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내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민간센터는 공립상담센터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상담 효과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치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상담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은 수련 과정과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수련 경력이 불분명한 사람이 전문 상담을 표방하고 개업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많은 상담자들은 사설민간 상담센터의 개소와 운영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민간상담센터에서도 인턴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개인의 관심 여하에 따라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사설민간 상담센터와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사로서 상담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육학과 상담을 전공하고 1000시간이 넘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자기의 이런 거를 하고 학회나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도를 하고 있는데 문턱이 조금 낮아져서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복지기관 상담센터입니다. 과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소득층과 부녀자, 아동, 노인, 장애인들에게 보호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상담 서비스라는 개념을 부각하여 좀 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활동은 대체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좀 더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사회복지기관 또는 복지상담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담 실습을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내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6번째, 직업 및 진로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가 주도하에 지역마다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었고 직업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제도로서 직업상담사 자격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 관련 검사를 실시 및 해석하며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관심도 증대되어 진로 관련 전문 상담자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7번째, 기타 상담센터.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도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 범죄 피해를 위한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한 궁상담 기관을 배치하거나 소방관 또는 경찰 등 재난 사건을 다루는 대상으로 하는 상담으로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근로자들이 200명 이상 될 경우 상담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상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담센터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차후 상담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서는 결혼상담, 여가상담, 노인상담, 비만심리상담 등이 있는데 앞으로 전 문화의 수준에 따라 상담센터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12년차 예술치료사로 이때까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에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도 쭉 하고 있고요. 예술치료로. 그리고 대구교도소에서 노인분들 65세 이상 미술인지놀이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그리고 석방전 교육, 그리고 파스카 교화복지라고 해서 출소한 사람들이 취업하기 전에 자립기간 2년 동안 거기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예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국에 있는 54단 군부대의 관심사병한테 그린캠프라고 사진영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상담 현장 경험에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 저를 2주 후에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호사가 지금 직업이 걸로 목표를 세웠지만 그러면서도 상담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상담 방법입니다. 상담 방법에는 대면 상담과 아까 매체 활동 상담이 있는데요. 자,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크게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 상담을 하는 대면 상담과 상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컴퓨터 편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는 매체 활용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담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상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내담자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비언어적 요소들을 관찰하며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놀이, 음악, 미술, 책, 연극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상담, 이메일 상담, 쪽지 상담, 화상 상담, 채팅 상담과 전화로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 휴대전화를 이용한 메시지 상담, 편지를 이용한 편지 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방법은 무엇보다도 내담자가 상담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부끄럽고 남에게 보이기 어려운 문제나 감정을 쉽게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롭고 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단회기 상담으로 끝내기 쉽고 관계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또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언어적 요소를 볼 수 없어서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기보다 내담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일부만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시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매체 활용 상담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담의 발전인데요. 기지개 한번 켜시고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정도 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상담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상담을 받아본 친구도 있고 안 받아본 친구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담자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뭐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같이 동반자, 옆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동반자처럼 가는 것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반면에 어떤 친구는 상담자가 앞에 가고 내담자의 뒤에 가서 따라가는 걸로 앞에 이끌어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담자는 만약에 산을 올라간다면 내담자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 뒤에서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뒤에서 그 친구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간호사이신데 간호사이면 여러 병원에 가거나 하면 할 일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라도 상담 공부를 하고 나면 좀 더 자기 발전이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오셨죠? 자, 우리나라 상담의 발전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얘기하면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상담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어떤 특정한 계기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담은 1950년 유엔 사절단이 우리나라의 교육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근대 학교구의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상담의 태동입니다. 책을 한번 쭉 여러분도 보실 건데요.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가 설립되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이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카운슬러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1957년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강습회를 통해 카운셀러를 교육하여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리 측정의 방법으로는 지능검사가 제작되어 상담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당시만 해도 임상심리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슬러들이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상담에 대한 개념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중심, 인간존중이라는 서양의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상담 교육을 받은 카운슬러 교사들은 비시지적인 상담인 로저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상담 활동 때문에 상담과 훈육, 상담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또 심리검사의 도입과 상담의 도입 시기가 맞물리고 상담자의 역할이 중복되면서 상담, 심리검사, 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생활연구소의 개소로 인한 본격적인 상담 교육의 과정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963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카운슬러 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중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의 시행과 심리검사, 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변화들은 상담의 개념과 상담활동 창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가 개도되면서 상담활동의 정착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통상적인 상담 및 심리 추가하여 학생 지도의 원칙과 방안의 수립, 학생의 개인적 문제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해결책의 수립, 타 대학에 대한 전문직 학생들의 조장과 시범, 중고등학생의 학생 지도 실태 조사 및 개선책의 제안, 학생 문제 연구의 집회, 조교 조회도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상담에 대한 개념의 모색과 실제 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학회 설립으로 인한 상담학의 독립과 발전입니다. 상담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학회 활동은 현재 한국심리학회의 모태이자 1940년도에 창립한 조선심리학회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한 대한카운슬러협회는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집단상담의 도입 확대입니다. 1983년도에 대학에서의 집단상담이라는 주제로 한국대한카운슬러가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당시 집단상담이 얼마나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가톨릭대학교의 상담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전문교육관이 생겨났으며 2000년도에는 한국상담학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더불어 상담의 독립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능력있는 상담심리사 양성을 위하여 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상담적 상담의 변화와 발전 모색입니다. 서양으로부터 상담이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상담이 이론의 대부분은 서양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상담의 단순한 내담자의 문제이기라는 결과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담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고려된 과정 중심의 접근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점차 서양의 이론보다는 나아가 동양의 문화, 정치, 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신분석의 원천이 동양 사상에서 출발한다는 이동식의 도정신치료, 서양과 달리 공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자기발전적인 교육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요가와 명상으로 심신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장호의 토착 상담이 등장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공상에 의한 것이라는 불교의 연기론에 입각하여 마음의 문제를 보고자 했던 윤효균의 온마음 상담, 불교의 원리와 서양의 상담 기법을 조화시켜 내담자의 행복을 목적으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등을 활용한 용타 스님의 동사섭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한국적 상담은 서양의 상담이론은 적용할 수 없던 많은 부분을 해결하자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담을 조방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교육과 수련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담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감격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상담의 발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요. 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면 것 같으면 미리 한 두세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되짚어보기. 첫 번째, 상담이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함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환경에 대한 적응, 내담자의 발달 및 효율성 향상, 문제 발생의 예방 등 다양합니다. 상담 수련 과정은 주로 학생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시설민간상담센터, 복지기관 상담센터, 진로 및 직업상담센터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크게 대면 상담과 매체 활용 상담이 있습니다. 매체 활용 상담은 전화, 컴퓨터, 편지 등을 활용한 상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상담이란 무엇인가 해서 쭉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상담의 목표, 상담 기간, 상담 방법, 우리나라 상담 발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 2차시는 원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는데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4월에 얼굴 뵐 때 조금 더 좋은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2장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